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스탄 이슈 바로잡아야, A웹, USAID 바로 알아야,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회동, 성관이 이슈,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것은 이제 나토 측에서 유고슬라비아 폭격하기 전, 세르비아 폭격하기 전에 뿌린 이제 찌라시, 이제 삐라죠. 삐라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군사적 위협입니다. 너희들은 나토의 폭격 타겟이야. 딱 이렇게 이제 유고 세르비아군의 이제 장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탱기죠. 자, 우리를 기다리지 마라, 뭐 항복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파치는 이제 24대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알바니아에 배치가 되었는데 공격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뭐 1조 몇천억 정도 비용만 들었는데, 이 아파치 헬기가 산악지대에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맨패드입니다. 뭐 한국에도 이제 아파치 헬기가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이제 북한 탱크랑 상대하는데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악지대 특성상 이제 아파치가 가면은 이 능선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맨패드를 쏘는 거죠. 이 아파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악지대에서는 쓸 수 없다. 이게 98년도에 이미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삐라에는 위협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갑자기 가져온 이유는 이 세르비아 폭격은 전형적인 나토의 세르비아 침공입니다. 국가 파괴 작업입니다. 자, 이것은 십몇 년 동안 준비되어 왔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 정부를 상대로 이제 미국이 로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스라엘군이 다이렉트로 침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레바논에 이제 중앙정부죠. 이제 기독교 관련된 이쪽에 이 베이루트 중심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과 이제 이 헤즈볼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시아파 사이에. 일단 시아파가 인구의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기독교 세계의 50%죠. 이들과 내전을 일으켜서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익이고 또 동시에 이제 미국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반트 가스 지역은 레바논으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이 유전지대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레바논 자체가 국가적으로 소멸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있고 이래서 안 되죠. 실패한 국가로 몰락을 하는 겁니다. 국가를 실패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력은 시아파를 겁을 내고, 어쨌든 레바논 같은 나라 국민입니다. 물론 이제 같은 국민으로 취급은 하지 않지만 시아파 주민들 이렇게 피난을 가면, 베이루트에 들어가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주민등록을 만들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이 복지 같은 것을 레바논 국민이 누려야 될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주 지독한 놈들입니다. 이 기독교 애들도. 자, 어쨌든 이 내전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침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독교인도 이제 헤즈볼라가 자신들을 지켜주었다. 특히 아이시스가 침공했을 때 헤즈볼라가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주민들도 이제 상당히 시아파 이 헤즈볼라의 우호적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영국 텔레그래프 기사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 정부에 이제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바논 정부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들어오는 것을 용인을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시아파 사람들을 죽이든 말든 우린 모르겠다. 없애버려 달라. 이러면 이제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좋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와 시아파 간의 이 내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 이제 정부는 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용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배후에 이 루비오가 있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죠. 그렇다고 이 물러설 헤즈볼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크레이드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이제 카림 칸 수석 검사는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제노사이드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12명의 미국 상원의원들로부터 칸에게 이제 공식 사안을 보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자, 여기에 보면은 만약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기소해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뭘 한다. 그 경우 ICJ의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족, 친척까지 표적으로 삼겠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금융 제재 이런 것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입국을 제한한다든가 실제로 그렇게 했죠. 자, 이런 경고를 미국 상원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았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단들 어제 이제 한 골을 마지막에 넣었는데 이제 무효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왕설래한데, 어쨌든 시애틀에서 경기를 마치고 다시 이제 멕시코로 돌아왔는데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란 선수들을 괴롭히는 거죠. 32강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뭐 32강에서 뭐 체력적으로 완전히 소모시키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이 월드컵을 주최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일 때 이 스포츠를 하면서 오히려 더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독여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다음 타겟이다. 이 어느 나라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은 있고 이 공산주의 세력을 이제 특히 꼭 집어서 이야기한 거 이것은 쿠바 침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주변에 마르코 루비오가 대표적입니다만 이 쿠바를 이번 기회에 이제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잃어버렸던 이제 프로퍼티 이런 것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공산주의를 파괴하겠다. 가장 뭐 직접적으로 쿠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맘다니가 이제 뭐 극렬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이 맘다니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 맘다니는 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리버럴 기득권 세력. 그가 뭐 무슨 아파트를 뭐 제공한다 어쩌고저쩌고 한들 이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이 미국의 썩고 부패한 리버럴 기득권 세력들,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이 저 이제 자신의 정치 기반을 강하게 해서 하는 짓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미국 내 민주당에 공산주의자가 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민주당은 그들이 무슨 구호를 외치든 뭐 그게 공산주의적이든 사회주의적이든 그들은 미국 내 다이아몬드 기득권입니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데 베네수엘라입니다. 뭐 베네수엘라 지진에 대해서 좀 이제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세게 때리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석유를 우리가 빼앗았다. 자, 그리고 뭐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 주민들은 지금 이제 즐거워서 춤추고 있다. 이런 뭐 이 좀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이야기라는데 이건 좀 정말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좀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 정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두로를 추종하는 베네수엘라 126년 만에 이제 최고 강도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누가 올렸을까요? 당연히 한국인들이죠. 이 트럼프를 추종하는. 정말 이거는 미친 거리입니다. 제가 이 마두로에 대해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에서 이제 마두로가 24,000명을 살했다, 학살했다. 이런 주장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출전은 베네수엘라나 미국 이런 데 이제 선정 기관들입니다. 그것을 한국의 이제 기독교들이 퍼나르면서 이 마두로 체포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마두로 기소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4,000명을 학살했으면 이미 ICJ나 ICC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 마두로 체포할 때 학살 제노사이드 이런 혐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물론 마두로 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만 희생자는 한 20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규모 이제 유혈 폭력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희생은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희생된 시위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해친 시민들도 많다는 거죠. 이건 좀 비극적인 일인데 이 콜롬비아에서 게릴라들을 대거 이제 모집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이름이 로스 과림보레스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인디오들, 이들을 붉은 원숭이라 부릅니다. 이제 흑인들 아프리카 가면은 검은색을 쓰고 이제 비하를 합니다만 이 남미 쪽의 인디오들은 붉은 북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엄청난 모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거기 가시고 이제 인디오들 원주민들을 상대로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붉은 원숭이 하면서 피부색이 붉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디오로 의심하고 이제 마두로 추종자다 끌고 와서 기름을 끼얹고 산채로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 학살한 사력들이 바로 이 시위대입니다. 그렇게 인디오들을 학살한 세력이 이 콜롬비아에서 모집한 이 로스 과렘보레스죠. 이들이 마두로 정권에 이제 이 시위를 한 겁니다. 대항해서.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마두로가 24,000명을 학살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번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 이 거짓 선전선동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 지적인 어떤 정직성, 인테그리티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나쁜 놈 끌어내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하마스, 베이비 참수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강간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어떤 이제 포로들이나 이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 그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죠. 우리는 막연하게
자, 이제 하마스가 들어가서, 저는 하마스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하마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마스를 가장 많이 잡아 죽이고 이제 공격한 세력이 누군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바로 이란입니다.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 하마스가, ISIS가 이제 이 시리아를 점령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다마스커스를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야무크 캠프라는 데인데, 여기 한 18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거기 가서 한 1,500명 정도 시위대를 구성해서 ISIS에 조인합니다. 당연히 이란 혁명수비대와 시리아 정보군이 이들을 공격하게 되겠죠. 이때 한 1,500명 정도가 희생됩니다. 여기서 300에서 500명 정도가 이제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이란은 하마스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란 공격할 때 하마스 끌어대고 이런 거죠. 하마스는 물론 과거에 테러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텔아비브에서 뭐 버스 정류소 이런 데 폭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마스를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세력은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입니다. 특히 이집트가 중요하죠. 돈은 이제 걸프만 연한 국가들이 되고.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만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올랐습니다. 이 뭐 윤핵인 측에서 올린 건데 731 부대는 사실이 아니다. 방역대다. 이 병영군을 살포한 것은 중국인이다. 자, 이제 이 뭐 윤핵인 측은 이제 미국과 일본 이들은 이제 우리의 우방이다.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때 731 부대까지 부정을 하는 거죠. 물론 731 부대 의료 관련된 거 다 했습니다. 방역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생체 실험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재판으로 다 인정이 되었고 일본군들이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어떤 생체 실험, 이것은 독일, 나치도 했고 그리고 이 일본도 했고 그리고 소련도 했고 사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다 했습니다. 이들 지금 의료 관련된 선진국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제약 커넥션, 그리고 미국 같은 게 대표적이죠. 케미컬 드럭의 이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J.D. 락카펠러입니다. 자, 미국은 아프리카나 뭐 남미 이런 데서 군이 아니더라도 제약사 무슨 연구소,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생화학 실험하고 생체 실험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은 소위 말하는 이 제국군은 다 했습니다. 일본이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미친 소리. 731 부대는 사실입니다. 다만 물론 잔혹도에 대해서 자, 이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거 중국인들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생체 실험이란가 이런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이런 일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의료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김어준과 문재인, 뭐 이재명 측 이렇게 치고받고 있습니다. 자, 김어준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죠. 어떤 일인가? 뭐 한국에서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간간히 이제 한 번씩 봤는데 물론 뭐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왜 둘이 치고받는가? 당대표 싸움이다.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당대표를 두고 이렇게 전쟁을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자,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 여권 진영, 전체 여권 진영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총질을 하면은 당연히 레임덕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친이계와 친문계가 근본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 싸움이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권 진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제 친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좀 들어온 그런 속성이 강합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586 운동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당연히 김어준, 뭐 김어준 총수, 김어준 진짜 대통령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뭐 킹메이커. 그런데 이제 취임한 지 뭐 1년 정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벌써 이런 일이 터진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별것도 아닙니다. 당대표. 당대표 그까짓 거 뭐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죠. 자,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천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자해행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분을 먼저 하면은 뭐 자해죠. 공천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노골적으로 문재인이 만만해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대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선거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문성근, 명계남, 김어준, 시민의 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서 물론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때 부정선거 있었습니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군에서 이렇게 이제 딱 지켜보면서 하는 거 이것은 강압선거죠. 전형적인 부정선거입니다. 뭐 그런 거
부정하는 우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온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그 이전에 이제 뭐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조혜주가 등장합니다. 세계 최초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당 측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황들이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스템상 심플합니다. 장부상 이제 석권, 이제 유권자 명부를 이렇게 넘기면서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이제 수개표하고 수검표하고 뭐 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었죠. 뭐 이때 워낙 격차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이 지방선거에서 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선거 시스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뭐 여야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후임을 이제 다 박근혜 대통령 앉혀가지고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51.6%, 자, 이제 5.16이 연상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당선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뭐 패했습니다. 사실 선거에서. 자, 그래서 뭐 이런 의혹.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사전선거 시스템 뭐 QR코드 도입되고 그리고 이제 선관위 선거 인프라스트럭처 뭐 IT 관련된 것들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통령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직전에 2016년입니다. 더 플랜에서 박근혜 정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딱 김어준이 주장을 했습니다. 영화죠. 더 플랜. 타당한 의혹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자, 2017년 19대 대선 앞두고 이제 시민의 눈이 조직됩니다. 처음에는 문성근과 명계남이 만들고 이 조직은 그대로 나중에 김어준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 김어준이 지금 이제 여권의 선전면체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시민의 눈이라는 전국적인 친여권 선거 감시단체.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감시만 할까? 여기에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자, 이 주체, 이 네트워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김어준 스피커, 문성근, 명계남. 물론 이들은 이제 일단 빠졌습니다. 이 신라젠으로 이미 이제 거하게 먹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빠지고 시민의 눈 조직, 이제 김어준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의 눈이 만들어지게 된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재명 문재인 내달 오찬. 이번에 충돌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시민이 이제 재단에서 물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서 물러났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삼성 측 팔을 비틉니다. 이제 삼성물산, 뭐 삼성생명 관련돼서 이제 승계할 때 의혹이 있다. 이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뭐 삼성생명 주식 한 8천억치인가요? 그 정도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노무현 재단을 만들고 초대 이제 재단 이사장은 이해찬 총리죠. 이제 형입니다. 이 사람을 앉혔습니다. 자, 이해찬, 뭐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이 바닥을 주물렀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무언가 이제 여권에서 크게 어떤 지각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치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당의 어떤 여권 전체 세력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문재인 측이 훨씬 셉니다. 이재명보다도.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선관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재명 측에서 더 이상 이제 이것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 측은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태가 터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김어준이 저 이제 취임 1년 정도 된 이 이재명을 공격을 한다. 이런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시민까지 가담했습니다. 유시민까지 지금 이제 친에게를 때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 시스템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습니다. 벽돌 투표제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선거 시스템은 저 이제 미개발 국가에서나 존재할 법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어쨌든 이 선거 부정과 관련돼서 뭐 여권, 야권, 좌파, 우파 모두 사실은 원죄가 있습니다. 이건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다 이승만 대통령들 쭉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에 저항하고 들이받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이받는 거죠. 문재인이 만만해 보이냐,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이받는 놈들. 뭔가 이제 심각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둘러서 이야기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지지자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지금 뭐 여권 내에서 네 분이 터졌습니다. 뭐 기득권 싸움, 밥그릇 싸움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비판을 하고 계시죠. 자, 이걸 당연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현 시스템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야기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시민의 눈을 의심하는 것은 음모론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실 분도 계신데, 자, 다른 선거는 빼겠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대 선거 감시 조직이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첫 번째, 공범인가? 두 번째는 범인인가? 자,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면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왜 눈을 감았을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시민의 눈에 대한 의혹, 이것은 타당한 겁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모스탄 대사 관련된 이슈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들 USAID AF 관련돼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는 것,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